안녕하십니까, 이자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자신의 부모를 욕보이면 싸움이 일어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입니다. 물론 상대가 너무 강하거나 공인된 범죄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해도 변호를 하며 가족 전체가 구심점으로 항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근본인 이곳 대한민국에 대해 부정하는 말에 대해서는 동조하듯 아무런 대꾸가 없으며 분개하지 않으니 가슴이 답답하냐 뿐 아니라 분노가 치밉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법 체계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며 사회 구성원으로뿐만 아니라 좀 더 발전된 생활을 위해 자유롭게 경쟁하며 원하는 바 목적에 맞는 교육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그런 우리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의도 제기하지 않고 묵도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친일파 정부다. 친일파 이승만 정권이 일본 친일부역자와 함께 민족운동가, 독립운동가를 탄압, 학대함으로 김일성이 민족회복 차원에서 민족구국전쟁을 일으켰다고 박정희 때 경제발전은 호경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개나 소나 앉아있어도 다 된다는, 그러면서 프랑스는 나치 부역자도 처단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친일파 정권이라는 근거라고.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전체가 아닌 조각조각 필요한 부분만 이분법적 사고라고 이어붙인 역사의 프로파간다일 것입니다. 이들 선동꾼은 김호준 방송, 민노총 지원자, 문재인 지지자, 반일운동, 노란 리본, 촛불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떠드는 역사관인데 심지어 요즘에는 초등학생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여기에서 딱 하나 사실이 있는데요.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킨 거 6.25 사변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공개 서류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빼도 박지 못하는 확실한 근거입니다. 예전에는 남침이라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확실히 됐고, 자, 그러면 김일성 남침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난 3년 동안의 전쟁으로 이득을 본 나라가 어딜까요? 그렇게 친일파 올가미로 친일파 덫을 만들어서 정적을 제거했던 그 대상 친일파의 근본인 일본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은 김일성이고 이득을 본 나라는 일본이니, 일본을 이렇게 한 친일파가 누구겠습니까? 친일파가 떠들던 그 세력들이 만들어낸 진정한 친일파는 김일성인 겁니다. 그것도 민족의 강토에, 민족의 정기에, 또 민족의 형제와 부모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고 어머니들 가슴에 찢어지고 피멍 맺히고 울고 울부짖다가 가슴에 한이 맺히게 한 죄, 피지도 못하고 부모를 기다리다 굶주림에 추위에 눈을 감은, 그리고 일어나지 못한 어린 자녀들을 김일성과 그 자식들은 김정은 너는 어떻게 보상할 거냐. 매국노의 대표적인 일사고적 이완영도 나라를 팔아 귀족 명예와 관직, 부의 세습, 권력을 누렸을지 몰라도 푸르른 사냐와 맑은 강산을 파헤치며 혈육이 피와 뼈를 분쇄해가며 그 두껍고 기름 가득한 낯짝으로 부끄러움도 없이 민족을 팔아가며 민족을 배배한 친일 매국 금수왕성 파괴자 김일성 소비에트 대위를 저주하고 또 저주하고 갈아 죽여도 마땅하며, 그가 김일성이가 친일파를 처단하고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민족해방전선이 무엇입니까? 민족이랑 어떻게 다릅니까? 민족이 김치라면 민족해방은 김치에 캡사이신을 섞어 만든 음식이 아니라 독입니다. 민족해방은 공산주의가 그렇게 끔찍히 저주하는 극우의 다른 표현, 즉 이데올로기입니다. 선정선동인 것입니다. 민족 우월주의가 밖으로 내뻗치는 힘이라면 민족해방은 안으로 움켜쥐는 힘입니다. 여기에는 힘과 방향이 있습니다. 민족해방전선이 레닌과 스탈린 시기 초기의 소비에트에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독립국가가 아닌 연방체제로 소비에트의 복속시키면서 15개 연방이 소비에트 붕괴로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1991년부터 독립했죠. 여기에 발트삼국도 포함됩니다. 애초에 소비에트가 중국이 자국 내 수많은 민족들을 해방시켜서 단 독립을 원하는 국가에 한해서 민족이 한해서 독립국가 형성에 이바지했다면 민족해방전선은 애초에 순수하고 민족 자치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라고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소비에트 공화사회는 민족보다 계급을 우선시하는 체제입니다. 저는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는 알제리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베트남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모두 인민해방전선에 의해 탄생한 국가들입니다. 일본 군국주의에 부역한 친일파 세력의 간단히 설명하면 계륵이라고 할 수 있나? 이용하기는 쉽지만 설명하기는 어려운 프레임에 걸려 공격하기는 쉬우나 프레임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즉 세계 정세 속에서 태풍이 불어오는 홍수가 나는데 제방과 쌓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45년 당시 대한민국, 아니 한반도에는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 입장에서 해방이 이루어진 틀 안에 가두어진 상태로 동서양 진영의 합의에 의해 구획 설정된 틀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 연합에 체제가 다른 나라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소비에트입니다. 소비에트 불군군대는 세계 최초의 공산국가이며 유일무이한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남아있었으며 미국과 영국이 군사적 협력인 랜드리스에 의해서 독서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일본 패전의 결정적인 무기인 원자폭탄 계획인 맨하탄 계획에 대해서도 새로 대통령이 된 트루먼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 스파이가 상세히 진행 과정을 스탈린에게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에도 이니그마라고 독일의 무선 비밀 통신 체계를 해석하고, 아니 해석이라 해야 되나? 해석해서 소련에 넘겨주기 전에 소련 자국 내 스파이들에 의해서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할 수 있었으며, 나치 독일이 고위층에도 일본에도 소련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뭐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소련 스파이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일본과 소련은 불가침 조약이었다고 해나 하여간 서로는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1944년 동유럽이 소련의 붉은 군대에 잠식당하고 대부분 나치의 병합국이나 협력국, 조력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아직 프랑스 해방에
주력하던 시기에 소비에트는 1940년대에도 나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구실로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를 흡수했습니다. 1944년 다시 나치로부터 흡수했는데, 이들 발트 3국은 독일 군복을 입고 나치 편에 서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소련군과 피 흘리면서 맞서 싸웠습니다. 여기서도 공산당의 민족해방전선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소련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는, 소련에는 필요 없는 도구였습니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이들은 다 독립합니다. 불가리아, 헝가리는 1950년 부다페스트 봄, 체코 1968년 프라하의 봄, 폴란드는 1944년 바르샤바인데 여기서는 약간 소련 내용은 다르지만 여기도 소련이 들어갑니다. 루마니아 등 모두 인민민주공화국, 즉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병합인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의 전 단계로 구성됩니다. 즉 괴뢰정부, 블록화로 소비에트의 방파제, 공산혁명의 전초기지, 공산당 공동체를 이렇게 나갑니다. 친일파 득세라는 것은 소비에트 공산세력 확대의 겁목은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 북유럽 전체의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반감과 경계에서 시작되었다는 점.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스웨덴, 노르웨이에서도 공산당을 감시하기 위해 감청까지 할 정도로, 물론 국내에 있는, 스웨덴 국내에 있는 공산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극자의 민족해방이라는 칼날을 극우의 민족 우월주의로 받아쳤다고 할까요? 1946년 그리스 내전, 영국이 간신히 방어합니다. 1948년 2월 체코슬로바키아 쿠데타. 이 쿠데타가 서방 세력에 특히 공포로 다가왔는데요. 간략히 얘기하면은 소련 세력권에서 당연히 공산당이 승리를 가져올 줄 알았는데 5월 선거에 공산당 패배가 확실해지자 2월 달에 경찰을 장악하고 있던 공산당 세력이 소비에트의 힘을 얻어서 2월 달에 판을 뒤집고 체코슬로바키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즉 공산당의 포코 반동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테르미도로의 반동. 대한민국 경찰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설이지만 유럽은 한 몸뚱이로 붙어 있어서 이동도 편하고 정보 교통이 용이합니다. 1917년 소비에트 공산화 이후 각국은 홍역을 앓은 적은 있지만 어떤 나라도 혁명에 의해서 사회주의 국가가 된 나라는 없습니다. 극우파, 나치, 국가사회주의 노동당,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도 공산주의 혁명의 두려움을 얻은 세력들, 기업가, 중산층, 군부층에서 이들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동부 유럽 국가들은 나치 독일에 의한 자국 영토 병합도 두려웠지만 반대로 소비에트가 영국, 프랑스 연맹의 일환으로 자국 영토에 진입하거나 통과하는 것에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발트 3국의 경우는 병합당했습니다.
언제까지? 소비에트 붕괴할 때까지. 다시 본론 들어가서 독일에서도 나치 전범과 부역자들, 소위 SS라고 불리는 친위대 장성까지도, 일본에서도 군국주의자와 그 전범들, 그리고 부역자 기업인들 대부분이 미국, 영국, 프랑스 협조하에 정권에 복귀했고 사업에 복귀했고, 철의 장막, 마실 플랜, 베를린 장벽 등 신냉전 체제의 불꽃 튀는 전쟁의 서막에 대체 상태로 돌입했기 때문에 1948년 9월 반민족 특별법 행사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44년 독립을 맞이하고 중국이 공산되지 않고, 즉 중국 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괴멸되고 만주에 수롱군이 없었다면 반민족 특별법에 의해 한반도는 친일파 청산으로 피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수롱과 그 앞잡이 소비에트 정보국대의 김일성이 친일파 처벌을 막은 것이며, 김일성 자체도 비공식적으로 친일파 청산보다는 친일파 등용으로 행정직 관료주의 보안을 꾀했으면 물론이고, 이들을 이용했습니다. 이들 모두를 다 처벌했으면은 산에서 나무하든 아니면 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기용해가지고, 막말로 소는 누가 키웁니까? 아무튼 사설이 좀 길었지만 국제 정서에 의한 공산당의 난동으로부터 소위 극우 세력으로 기초를 잡지 못한 초기 국가 기반의 안정을 깨우고자 연합국의 일원인 미영의 합의하에 궁여지책으로 공산당에 대처하려는 힘의 균형이 했다는 점. 결국 대한민국은 남로당에 의해서 전복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의 남침으로부터 대한반도의 반공세력과 유엔을 비롯 자유진영의 의지로 대한민국을 지켜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로 대한민국이 친일파 정부이면 독일은 나치공화국이라 불러야 하며, 일본도 일본 군국주의라고 명백히 불려야 한다는 점. 아참, 독일이 나온 김에 1949년 프랑스가 독일 연방 승인과 나토에 독일이 가입 참여하는 것을 승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위기를 불려서 나치 전범들과 독일로부터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결국 이승만 정권이 친일파 정권이었다면 독일은 나치 정권이며, 일본도 아직까지 군국주의 제국이며,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공산 세력의 급작스러운 확대와 통제를 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으며, 공산 세력의 핵심 에너지인 민족해방은 대한민국 4분 5열 오합지졸로 만들려던 선동이며 아직도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은 1945년 당시의 지식과 1945년 당시의 행동 양식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반지성인입니까? 친일파 김일성은 민족을 분단케 하고 국토를 파헤치며 대한반도 부흥이 아니라 일본을 회생시키기 위한 반민족 대한반도 파괴전쟁을 일으켜 일본에 신의 선물을 안겨준, 만주에 살면서 소련군 앞잡이로 친일 정책에 친일 행위에 몰두한 기괴한 인간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얘기 하나 들어드릴게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김일성이 만주국 일본 스파이로 중국 항일군으로
항일군의 일원으로 소련에 지원한 3중 국적의 이중호 스파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친일파 청산과 프랑스에 대해서 제 짧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